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이 입시 쪽에서 영원히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하는 몇 개의 화두 중에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를 가야 하는가, 아니면 내신은 어렵지만 입결이 좋고 학종이 좋은 갑반고를 가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직접 경험자, 일반고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시는 현직 선생님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경기도 하남 지역의 일반고에서 근무하는 지구과학 교사 변석환이라고 하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조금 내신 따기 쉬운 그런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 정말 얘기 많이 했는데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우리 이제 교사의 관점에서 이런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시는 편이신지. 네, 일반적인 특징이 좀 있긴 한데 방법적인 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 예시 하나 들어드리면 학원에서 뭐 문제를 나눠줬나 봐요. 그래서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는데 제가 안 가르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안 나올 거다. 근데 아 그래요? 그리고 다시 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는데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와, 나 이제 진짜. 학원 숙제인 거예요. 이제 아.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노력은 하는데 방법적인 부분이 뭔가 조금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 해야 되는데 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공부해야 되는데 뭐 수행 준비해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하고요. 어머님들이 상담을 오시면 매번 하는 말씀이 이제 너무 안 해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냥 이어보면 이제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네,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엔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가 대입에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어떠신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유리하다고 보긴 해요. 왜냐하면 당장 내신 성적이 높아요.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중간고사 끝나면 문과 애들 포기해서 자고, 기말고사 끝나면 이과 낮은 애들 포기해서 자고, 남는 애들이 이제 킬러 들어가면 이제 다 자고. 그러니까 확실히 내신을 정량 평가하는 전형이 있는 한 유리하다라고 볼 네네.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내신의 유리한 점은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거 외에 어떤 점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지 선생님께서는. 일단은 분위기를 아마 네, 맞아요. 가장 많이 생각을 네. 할 거예요. 오히려 시험 기간에 더 시끄러워질 때도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은 있는데 안 하고 하기 싫으니까 마음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기간이 조금 더 시끄러워지고, 아니면 아예 반대로 전부가 무기력한 반도 있어요. 이제 30명 중에 20명 정도는 자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아 얘도 자는데 나도 잘래, 이런 식이 되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 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적응되는 않는. 친구들이면 갔을 때 위험하다. 네. 그럼 이제 아이들이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거에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최저를 맞추기 위한 그런 수능형 방과후를 열어요. 원래는 이제 국영수 위주로 방과후가 열렸었는데 이제 탐구 위주로 바꾸기도 했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지구과학 수업이 열어서 수강생이 2명 있었습니다. 2명. 아, 지원으로 최저 맞춰야지. 네, 그러니까요. 가장 최저 맞추기 맞추기 제일 쉬운데, 이게. 지원이. 이게 근데 제일 2명. 2명. 아, 저는 당장 지금 최저가 급한 게 아니에요 라는 이상한 마인드를 가지고 내신 공부에 좀 더 치중한 친구들도 많고, 자기 내신 성적 대비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거의 허다하고. 근데 이 친구들이 진짜 보면 그 생각 자체를 그렇게 확장을 잘 못 시키는 아쉬움이 있는 친구들이 저도 너무 많았어서 그 부분은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도 좀 동일하게 생각을 네네. 하고 계시는 부분이다. 그래도 우리도 학종도 써야 되잖아요, 선생님. 생기부 쪽 좀 얘기를 해보면 특히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생기부 관련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보시는지. 사실 댓글에서 가장 많이 봤던 게 이거군요. 왜 일반고 세특 내용은 별로인가? 왜 우리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써줬는가? 내가 보고서도 쓰고 뭐도 이거 뭐 했는데 왜 대체 내 세특은 이 모양인가? 이런 친구들 좀 많더라고요. 이게 제일 사실 민감한 부분이긴 해요. 선생님들마다 이건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맞아요.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수행평가로 보통 이제 과제를 탐구해서 조사한 다음 진로랑 연계해서 한번 뭐 보고서를 작성하든 수행평가를 내면 90명 중에 50명이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제가 낸 과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구글에 넣으면 맨 위에 뜨는 문서가 그거예요. 또 있는 경우가 이제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자기는 지금 학습한 내용과 연계된 내용이라고 분명히 가져왔는데 둘의 연관성이 없어요. 그럼 이제 저도 세특에 써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이것도 써줄 수가 없고. 지금 제가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느껴진 게 뭐냐면 저희 댓글도 항상 보면 열심히 했는데 안 써줘요.
속상해요. 막 이런 얘기들이 조금 주가 되는 건데 그게 원인이 될 수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선생님도 인정하듯이 네네, 맞습니다. 안 써주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건 사실이니까 예, 예. 그것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좀 더 열심히 쓰기 위해서 또 진로와 연계해서 하라고 수행평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맨 앞에 상단에 있는 거를 이거는 와 이러면서 세트가 써줬다고 얘기하는 건 진짜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다양한 관점에서 들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조만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이 이제 눈앞에 이제 다가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분위기는 좀 어때요, 학교 분위기는? 일단은 부정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크게 바뀌는 게 두 가지잖아요. 이제 절대평가로 전부 다 바꿀 거다. 이 수제로 바뀌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정한 성적을 넘어야 한다. 라는 게 가장 크게 바뀔 텐데 미수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크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40점 넘어야 돼요? 선생님 뭐 넘어야 돼요? 몇 점 넘어야 돼요? 네, 그걸 되게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고교 학점제를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고 선생님은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제도가 시도교육청별로 다 있어서 이게 정말 그 세특 1,500자가 그냥 거의 보너스로 들어오는 느낌이라 그거를 좀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면 고교 학점제를 대응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공동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 클러스터 활용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하는 과목도 힘든데 이것까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안 그렇다. 수행평가 100%로 하는 것도 있는데 방과 후에 온라인으로 하는 공동교육과정도 많고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고교 학점제뿐만이 아니라 그냥 입시에서도 꽤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적극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전보다 조금 입시 전략 자체를 조금 빠르게 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선택 과목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학종을 노린다고 하면 이제 내 진로에 맞는 거를 최대한 선택을 해야 되고 교과를 노린다고 하면 인원수가 최대한 그렇죠. 확충되는 과목. 이게 사실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해도 성취율 비율을 분명히 따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많은 과목이 유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최대한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선생님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시험 기간 되면 이제 선생님 이거 나와요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 말고 좀 구체적인 질문. 선생님 이거 이렇게 되는 과정을 모르겠다. 설명해 줄 수 있느냐. 그럼 분명히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고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건 중요하니까 꼭 해. 내지는 대충 해도 돼. 뭐 네, 이렇게 그죠? 그렇죠. 뉘앙스를 충분히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활용하거나 세특 관련해서는 이제 선생님 저 무슨 거 하고 싶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요런 게 나오더라. 혹시 이런 거에 관한 예시 좀 알려주실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학구적인 친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요. 소중해. 선생님들이 막 너 안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거의 없을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신만의 무기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나를 궁금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참신한 거.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 옛날 제자 중에 이제 수의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보통 수의학하면 다들 생각하시는 게 뭐 애완동물, 강아지, 고양이 그런 소형 동물들 생각할 텐데 이 친구는 꿀벌의 행동 연구를 했어요. 그걸 잘 꿀벌. 잡았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거나 저희 학교에서 이번에 연대 경영에 내신 2점으로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참신했어요. 스포츠와 경영을 엮어서 조금 활용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이 친구가 궁금해져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 활동을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가장 그 세특의 기본적인 포맷 느낌 있잖아요. 일단 학습을 하고 그 학습에 궁금증이 생겨서 그쵸. 추가적인 자료 조사를 하고 맞아요. 탐구를 한 다음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하든 발표를 해서 네. 그거에 대한 이런 걸 느꼈다. 그렇지. 그런 다음 여기서 이제 내가 나아가서 뭘 더 하겠다. 그런 식으로 활동을 진행을 하면 저희도 세특에 써주기가 너무 편해요. 입학사정관이 보기에도 훨씬 매력적인 세특이 나올 것 같아서 이 형식을 항상 생각하면서 조금 과제든 뭐든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정말 팁인데 학기말을 노리셔야 됩니다. 모든 생기부는 학기말에 쓰십니다. 학기말에. 괜히 2월 달에 몰아가지고 하지 말고. 안 돼요. 제일 좋은 시간대는 기말고사 끝난 그 유휴 시간이 그치. 가장 좋아요. 그지. 네. 그때 딱. 그냥 그때 아이들이 하는 거의 모든 활동은 거의 다 생기부나 세특에 다 기록된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그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세특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한 것을 토대로 적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3월의 기억은 점점 잊혀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적어놨더라도 임팩트가 있는 건 결국 학기 말에 한 행동들이 훨씬 임팩트가 있기 그렇지. 때문에 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활동들을 조금 지속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직에 계신 선생님이 생기부를 잘 쓸 수 있는 모든 팁을 주셨어요. 근데 다만 저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솔직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구체적으로 써주시려는 선생님 같은 분 있으세요. 자, 그런데 아주 가끔은 안 써주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묵비권 되나요? 이미 한 거를 안 할 수는 없고 이 소재가 너무 중요하면 다른 과목으로 이 소재를 빼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한테 빨리 찾아가서 네네네. 학급에서 발표하고 자율활동이나 행특에 넣도록 해라 이렇게 대안을 좀 주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것밖에 방법 없는 거 진로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트 수가 좀 많잖아요. 맞아요. 진로가 생각보다 비어있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꼭 넣고 싶은데 넣기 힘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진로 파트에다가 충분히 넣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럴 때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빨리 대안을 찾아라.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잘 써주시고 뭐 다들 이것에 대해서 네.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저처럼 하겠습니다. 담을 새가면서 다들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으실까요? 일단 아이들이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좀 패배의식에 많이 젖어 있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좋은 대학에 못 가도 괜찮아요. 자기가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안 나와도 괜찮은데 최소한 그런 걸 해본 경험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뭐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제발 뭐라도 해라. 제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공부하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런 방법적인 거 조금 참고하셔서 진로학지도에 활용을 하시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비단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가 아니라 그냥 일반고 친구들이라면 다 귀 기울여서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처럼 교육에 대한 다른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꼭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청 링크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